사위가 알고 보니 제가 버린 아들이었고 20년 동안 옆에서 일하던 부장은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지금 이렇게 떨립니다. 어제 제 사위 팔에서 점을 봤어요. 별 모양 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50년 전 제가 버린 아들이라는 걸. 더 충격적인 건 20년 동안 제 옆에서 일하던 부장도 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쌍둥이였어요. 저 한영철 72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영철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죠. 딸 수진이가 하나 있어요. 31살. 사위 민수 35살. 참 성실한 친구예요. 손녀 하영이 4살. 제 심장을 훔쳐간 도둑놈이죠. 할아버지. 놀아요. 그래, 우리 공주님. 뭐하고 놀까? 행복했어요. 정말로. 회사도 안정적이고 가족도 화목하고. 이런 게 인생의 완성이구나 싶었어요. 어제가 사위 생일이었어요. 장인어른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위 생일인데 당연하지. 온 가족이 모였어요. 딸네 집에서.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아빠. 민수 오빠가 소원 빌래요. 그래. 민수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촛불을 후마이너스 불었죠. 자, 이제 케이크 자르자. 제가 칼을 들었어요. 근데 미끄러졌어요. 손이. 앗. 크림이 민수 팔에 잔뜩 튀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민수야.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하. 민수가 웃으면서 소매를 걷었어요. 휴지로 크림을 닦으려고. 그 순간이었어요. 왼쪽 팔꿈치 바로 아래. 별 모양 점이 보였어요. 크기는 엄지손톱만 했고 별 5꼭지가 또렷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1975년 봄이었어요. 저 한영철 그때 22살. 대학교 2학년이었죠. 군대 막 제대하고 캠퍼스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정미라. 3학년 선배였어요. 후배 이름이 뭐예요? 한영철입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무슨? 미라라고 불러요.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 첫마디에 반했죠. 우린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도서관에서 만나고 극장에서 데이트하고 한강에서 산책하고. 영철아, 나 너 좋아해. 저도요, 미라 선배. 선배 빼. 미라.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영철아. 나 할 말이 있어. 미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나. 애기 생긴 것 같아. 뭐? 2달 된 것 같아. 확실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2살 대학생 돈 한 푼 없는. 영철아. 응. 괜찮아. 내가 휴학하고 일할게. 우리 결혼하자. 미라야. 우리 아이잖아. 책임지자. 그 순간이었어요. 겁이 났어요. 무서웠어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뭐? 미안해. 나 못 키워. 영철아. 전 돌아섰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미라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낳았대요. 그것도 혼자서. 3개월 뒤 미라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한영철. 대학 정문 앞에서였어요. 미라가 애 낳았어.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 그래, 둘이야. 혼자 둘을 낳았다고. 네가 아빠잖아. 책임져야지. 나. 이 새끼야. 친구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미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아기 둘을 어떻게 키워. 돈도 없는데. 미안해. 미안하긴. 당장 가.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또 도망쳤어요. 일주일 뒤 들었습니다. 미라가 아기 둘을 고아원에 맡겼다고. 쌍둥이래. 둘 다 왼팔에 별 모양 점이 있대. 한 명은 동부고아원, 한 명은 서부고아원. 떨어뜨려 놨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사위 생일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마. 일어나서 물을 마셨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딨어. 근데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민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지갑이 있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손이 움직였어요. 지갑을 열었어요. 주민등록증. 김민수 생년 월일 1975년 3월 12일. 미라가 애를 낳은 날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 은행. 거짓말을 했어요. 고아원으로 갔어요. 1975년 50년 전 그 고아원.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같은 자리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 1975년도 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떤 아동을 찾으시는데요? 3월에 입소한 쌍둥이요. 남자아이 둘. 왼팔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직원이 오래된 장부를 꺼냈어요. 있네요. 여기. 김민수, 김민재. 1975년 3월 15일 입소. 쌍둥이로 기록돼 있네요. 특이사항으로 왼팔에 별 모양 반점이 있네요.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됐나요? 김민수는 3살 때 입양됐네요. 1978년 5월. 김씨 부부한테. 김민재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입양 기록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태소 처리만 돼 있네요.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입양이나 영고자 인수인데 혹시 영고자가 데려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고 울었어요. 민수가 내 아들이야. 그럼 수진이는? 오빠랑 결혼한 거야. 하영이는? 뭐야? 손녀이자 증손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했어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사장님, 이번 계약건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장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김철수 부장.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제 오른팔이죠. 그래, 나도.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철수야. 철수 부장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20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 들어왔어요. 처음엔 평사원이었는데 정말 일을 잘했어요. 5년 만에 과장, 10년 만에 부장. 이제는 제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죠. 철수야. 네, 사장님. 우리 오래 함께 일했지? 그럼요. 20년 넘었죠.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회사 못 키웠어. 무슨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철수 부장이 웃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죠. 그 순간이었어요. 부장이 서류를 주면서 소매가 거쳤어요. 왼쪽 팔꿈치 아래. 별 모양 점. 똑같았어요. 민수 팔에 있던 것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새하얗신데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철수 부장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부장이 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별 모양 점. 쌍둥이. 설마.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확인해야 했어요. 민수 것만이 아니라 철수 부장 것도. 어떻게 하지? 머리카락을 구할까? 물컵을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철수야, 잠깐 시간 있나? 네, 사장님. 사장실로 와. 부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앉아. 네.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철수야. 네? 자네. 입양하지? 부장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말해준 적 있잖아.
몇 년 전에. 아, 그렇죠. 고아원이 어디였나? 왜 갑자기 그러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부장이 저를 빤히 봤어요. 동부고아원이었어요. 3살 때까지 있다가 나왔어요. 입양된 거야? 아니요. 생모가 데려갔어요. 생모? 네. 정미라라는 분이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미라? 네. 아시나요? 아니, 모르지. 사장님 얼굴이 정말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나가봐. 부장이 나갔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철수가 내 아들이야. 쌍둥이 중 다른 한 명. 20년 동안 옆에 있었어.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민수 머리카락을 구했어요. 빚에서. 철수 부장 것도 구했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제 것까지 준비해서 검사 기관에 보냈어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결과가 왔어요. 김민수 마이너스 한영철 부자관계 확률 99.97%. 김민수 마이너스 김철수 형제관계 확률 9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확실했어요. 둘 다 제 아들이에요. 쌍둥이에요. 한 달을 숨겼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민수를 봐야 하고. 장인어른 오늘 날씨 좋죠? 그래. 회사에서는 철수 부장을 봐야 하고.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알아서 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어.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어요. 손녀 하영이가 물어요. 할아버지 왜 요즘 안 놀아줘? 할아버지가 좀 피곤해서. 아파? 아니야. 괜찮아.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요. 아빠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집사람도 걱정해요.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사장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얼굴도 안 좋고. 큰일 있으신가? 못 참겠더라고요. 터질 것 같았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철수 부장을 불렀어요. 철수야. 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있습니다. 저녁 먹자. 둘이서.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저녁 7시.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어요. 주문하시죠.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이상하셨어요. 철수야. 네, 너 친아버지 찾아봤니? 부장이 얼어붙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찾았어요. 10년 전에 찾았어요. 누군데? 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사장님이요. 귀가 웅웅거렸어요. 뭐? 사장님이 제 친아버지예요. 넌 알고 있었어? 10년 전부터요. 왜 말 안 했어? 부장이 웃었어요. 차갑게. 왜 말 안 했냐고요? 사장님이 날 버렸잖아요. 철수야. 50년 전에. 생모랑 날. 쌍둥이 동생이랑 둘 다. 그걸 알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철수 부장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평생을 찾았어요. 왜 날 버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알고 보니 그냥 겁쟁이였더라고요. 22살 겁쟁이. 맞아. 나 겁쟁이였어. 그래서 20년 동안 복수한 거예요. 뭐? 제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뭐? 복수하려고요. 사장님을 망가뜨리려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 찾았어요. 한영철 당신을. 작은 회사 운영하고 딸 하나 있고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날 버리고 만든 새 가족이랑.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 회사에. 처음엔 평사원으로.
열심히 일했죠. 사장님 신뢰를 얻으려고. 5년, 10년, 15년. 이제 사장님은 절 믿으시잖아요. 회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동생도 찾았어요. 동생? 김민수. 제 쌍둥이 동생. 5년 전에 찾았어요. 동생한테 말했죠. 우리 아버지가 한영철이야 라고. 그 사람 딸이 있어. 수진이라고 라고. 그리고 둘을 만나게 했어요. 일부러. 소개팅 주선하듯이.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동생을 사장님 딸이랑 결혼시키는 것까지. 왜? 왜 그런 짓을? 복수예요. 사장님 딸을 우리 가족으로 만들고, 사장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게 우리 복수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민수가 거실에 있었어요. 장인어른 늦으셨네요. 민수야. 네? 너, 형 있지? 민수가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철수 부장. 김철수. 내 회사 부장. 그 사람이 내 형이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고 결혼한 거야? 내 딸이랑? 아니요. 뭐? 전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형이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장인 어른이 친아버지라는 것도, 형이 복수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네, 1년 전에야 알았어요. 형이 술 먹고 말해줬어요. 민수야, 내 장인이 우리 친아버지야 라고.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라고. 그때 충격 받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친아버지 딸이었다는 거. 그리고 형이 그걸 이용했다는 거. 민수가 울었어요. 전 정말 수진이를 사랑해요. 형 때문에 만난 건 맞아요. 형이 소개팅 주선했으니까. 근데 사랑은 진짜예요. 하영이도 낳고.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고 싶었어요. 장인어른. 아니. 민수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50년 만에. 처음 부르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그래. 불러도 돼. 아버지. 미안해요. 형 때문에.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근데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다음 날. 철수 부장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민수도 함께.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어요. 형. 민수야. 왜 그랬어, 형? 뭐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복수를 해? 복수? 당연하잖아. 철수가 저를 봤어요. 이 사람이 우릴 버렸는데. 근데 형, 나는 수진이를 사랑해. 그게 뭐? 하영이도 있어. 우리 딸. 그래서? 형, 제발 그만해. 안 돼. 형.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수야. 철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주식 양도 계약서요. 뭐? 사장님 회사 주식. 제가 20년 동안 모았어요. 지금 47% 가지고 있어요. 3%만 더 확보하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죠. 미쳤어? 미쳤죠. 당신 때문에. 형, 정신 차려.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러지 마. 제발. 민수야, 넌 빠져. 안 빠져. 형도 내 형이지만 장인어른도 이젠 내 아버지야. 뭐? 나 어제 알았어. 장인어른이 우리 친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결정했어. 형 편이 아니라 아버지 편에 설 거야. 철수가 얼어붙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 편에 선대. 민수야, 이 새끼가 우릴 버렸어. 알아? 근데 형도 잘못했어. 20년 동안 거짓말하고 날 이용하고. 그건 복수가 아니라 집착이야, 형. 일주일 뒤 회사에 큰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래? 김철수 부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뭐? 경영권 교체 안건을 올렸어요. 사장님을 해임하고 자신이 사장이 되겠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제? 다음 주 월요일이요.
주주들 반응은? 부장님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장님이 20년 동안 잘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장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민수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형을 막을게요. 넌 형 편이 아니었어? 전 아버지 편이에요. 형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응? 전 주식이 좀 있어요. 주식? 네, 5% 정도요. 장모님이 결혼할 때 물려주셨어요. 형이 47%고 아버지가 48%시잖아요. 제 5%를 아버지께 드리면 53%예요. 과반이죠. 민수야, 아버지 받으세요. 근데 그건 내 거잖아. 괜찮아요. 전 아버지 편이에요. 그날 밤 울었어요. 50년 만에 만난 아들. 그 아들이 절 선택해 준 거예요. 월요일. 회의실에 주주들이 모였어요. 철수 부장이 앞에 섰어요. 오늘 안건은 경영권 교체입니다. 한영철 사장의 경영 능력 부족과 그때였어요. 잠깐. 민수가 일어섰어요. 김민수 씨? 왜 그러십니까? 저도 주주입니다. 5% 보유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주식을 양도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한영철 사장님께. 철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야. 너. 형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니야. 2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복수한 거. 그건 형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형. 민수가 철수를 봤어요. 나도 아버지가 궁금했어. 평생. 근데 찾고 보니까 용서하고 싶더라. 복수하고 싶지 않았어. 형도 그랬으면 좋겠어. 철수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주저앉았어요. 민수야. 형이 잘못했다. 20년을 복수에만 썼어. 근데 너 말 들으니까 형이 바보 같더라. 형. 아버지. 철수가 저를 봤어요. 미안합니다. 50년 동안 원망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울었어요. 나도 미안하다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주주총회는 무산됐어요. 철수가 스스로 안건을 철회했거든요. 일주일 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 집사람 수진이 민수 철수 하영이.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제가 말했어요. 뭔데 여보? 집사람이 물었어요. 아내는 며칠 전에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어요. 가족 소개하려고. 얘는 김철수. 내 회사 부장이고 내 아들이야.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뭐라고? 민수 쌍둥이 형이야. 세상에. 그리고 민수. 내 아버지. 얘도 내 아들이고. 수진이 남편이지. 그런데 수진이랑은 남매가 아니야. 엄마가 달라. 정말요? 그래. DNA 검사 다시 했어. 민수는 내 아들이 맞는데 수진이랑은 피가 안 섞였어. 아.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너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어. 하영이도 그냥 손녀고. 하영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손녀 맞아요? 그럼 우리 공주님. 근데 아빠가 둘이에요? 응? 민수 아빠랑 철수 아빠.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게. 우린 참 이상한 가족이지? 저녁 식사 후 철수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버지. 응. 제가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20년을 복수에만 썼어요. 회사 망가뜨리려고. 아버지 고통스럽게 하려고. 근데 민수 보니까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민수는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철수야. 50년 늦었지만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철수를 안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50년 동안 못 찾아서. 괜찮아요. 이제 찾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수도 저를 찾았어요. 아버지. 응, 민수야. 전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수진이도 있고 하영이도 있고 형도 찾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찾았어요. 50년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일하고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했어요. 뭔데? 사랑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50년 만에 하는 말이었어요. 3개월 후 회사에서 사장님 보고 올립니다. 철수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번 분기 실적 좋습니다. 자네 덕분이지. 제가 뭐려? 아버지 회사인데. 곧 내 회사 될 거야. 네? 내년에 은퇴하려고. 그럼 내가 사장해. 정말요? 그래. 민수도 같이 일하게 하고. 형제가 함께 회사 키워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이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 밥 주세요. 그래, 우리 하영이. 아버지 반찬 더 드릴까요? 민수가 물어요. 아버지는 내가 챙길게. 철수가 말해요. 야, 형. 나도 챙기고 싶다고. 너는 아내나 챙겨. 형제가 티격태격해요. 수진이가 웃어요. 오빠들 사이좋게 해요. 집사람도 웃어요. 우리 참 이상한 가족이네. 그래도 행복하죠? 제가 말했어요. 그럼요, 여보. 이상해도 가족이에요. 맞아요, 아버지. 철수와 민수가 동시에 말해요.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50년 전을 생각했어요. 미라야, 미안해. 우리 아들들 잘 자랐어.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할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미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영철아. 이제라도 우리 아들들 챙겨줘.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감기 걸려요. 들어오세요. 철수와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래, 들어가자. 아들들아. 셋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하영이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그래. 온 가족이 모였어요.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이상한 가족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에요. 자막.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늦었어도 이제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가족에게 축복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